예방이 잘하고 교사님 말씀 잘 듣고 다른 사람들 마음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소녀의 사연이 전해진 건 지난 3월 초순경. 한창 꿈 많은 18살의 소녀. 무슨 영문인지 집 밖으로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학교에도 가지 않고 온종일 집에서 감금되다시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딸아이를 집 안에만 두는 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엄마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은 그런 딸아이를 몹시 걱정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감금된 딸이 산다는 동네로 찾아가 봤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이웃을 만나봤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가 딸아이를 집안에 가둬두고 산다는 제보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그런데 문제의 집안에선 말도 못해요. 뭐 그렇게 시끄럽까 뭐 벽돌인지 뭔지 맨날 두드리고 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아주 완전히 내가 더 의로제 걸리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밤새 심상치 않은 소리까지 새어나온다는 집안. 더욱 이상한 건 나 처음에 이사 올 때 새 식구 이사 왔거든요. 새 식구 이사 왔는데 내가 그때 얼른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방에 앉아 있더라고. 누가? 큰애라 그래요. 이사 온 이후 도통 큰아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 게다가 자꾸 이렇게 사람을 피하고 이 창문을 다 못 쳐요. 그러고 깜깜하게 치더라고. 밖에서 안 보이게 치는 거예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깜깜해요 맨날.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전혀 없이 철저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엄마와 두 딸. 집안에 갇혀 있다는 큰아이의 상태 역시 도통 알 길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가 걱정이 돼 엄마에게 몇 번 말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큰 소리뿐이라고 했다. 그렇게 놔두면 어떡하냐 이제 그 말을 하면은 나보고 신경 쓰지 말래요. 근데 이렇게 엄마하고 말을 해보면은 엄마가 더해요. 막무가내인 엄마와 더 이상 마주하기 두렵다는 이웃은 주변까지 살피며 문제의 집을 알려주곤 급히 돌아섰는데 이웃의 말이 사실이라면 서둘러 아이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터. 하지만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는 엄마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해 보였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도 봤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고 고요하기만 한 집안. 좀 더 집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려는 그때 창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기 보일러 짜증났는데 고치시나 봐요? 문제의 집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한 중년 여성. 이웃이 말한 바로 그 문제의 엄마인 걸까? 그런데 아니 가세요. 다짜고짜 가라고만 하는 여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서일까? 여자는 잔뜩 경계에 찬 눈빛으로 제작진이 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는데 외부인이 집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무척이나 예민한 모습. 결국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잠시 후 밖으로 나와 문단속까지 하는 여자. 아이들의 엄마가 분명한 듯 보이는 여자는 열려있는 작은 틈 하나까지도 꼼꼼히 문단속을 하고 있었다. 행여 바깥에서 집안이 조금이라도 보일까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는 듯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피기까지 하는 모습.
대체 엄마는 왜 이토록 작은 인기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외부에 대한 경계가 심한 것일까? 그런데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무슨 일인지 또다시 집 밖으로 모습을 보이는 엄마.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명의 여자아이도 함께였다. 바로 작은 딸이었는데. 그렇게 외출에 나선 엄마와 딸. 밖에서 본 두 사람은 여느 평범한 모녀지간과 다를 바 없는 다정한 모습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집안에 감금돼 있다는 건 큰딸. 엄마가 외출한 틈을 타 서둘러 사실을 확인해봐야 했다. 그런데 굳게 잠긴 현관문. 아무리 두드려도 집안에선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은 없었다. 이웃들 역시 분명 다른 딸이 또 있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렇게 돌아서려는 그때 집안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수상쩍은 소리. 안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계십니까?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굳게 닫힌 현관문은 열릴 줄 몰랐는데 집안에 감금돼 있다더니 스스로 문도 열 수 없는 상태인 걸까? 만약 집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정체가 큰딸이 맞다면 서둘러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상황. 하지만 들어가 보려고요? 들어도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수도공사 하느라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마 형편없이 산다고 해요. 개인지 사람인지 쓰레기인지 뭐 알 수가 없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엄마 때문에 큰딸의 존재를 정확히 본 적이 없다는 이웃들. 그렇다면 우선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집 앞에 웬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게다가 그 사이 외출해서 돌아온 엄마는 밖으로까지 나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로 강하게 실랑이를 벌이는 두 사람. 그렇게 남자를 내쫓고 엄마는 이내 집으로 들어가더니 문까지 굳게 걸어 잠갔는데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다더니 남자는 대체 누구인 걸까? 서둘러 쫓아가 물어봐야 했다. 저기요, 이 집 잘 아세요? 이게 아빠네. 남자는 다름 아닌 아이들의 아빠라고 했다. 그런데 아빠가 맞는다면 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엄마에게 쫓겨나다시피 한 걸까? 이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아빠는 딸에 대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말이야. 아무리 해도 사람은 아무 사람에도 설득을 못 시킨다. 딸 다음에 지금 시장 안 되지고 발로 차고 막 뜯고 막.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집에서 이제 문제가 우리 아무도 못 들어도 문제가 아프고 뭐 땀 뛰는 다니고 부수고 소리치고.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큰아이. 졸업하고 구명 졸업하고는 입학을 안 시켰어요. 그래도 애가 친구가 맞지 안 되는 거예요. 헤어지니까 안 돼. 그런 딸은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더욱 문제는 큰아이를 집안에만 두고 남편까지 등지며 두 딸과 고립된 삶을 고집해오고 있다는 엄마. 하지만 엄마와 별거 중이라는 아빠는 아내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달리 손을 쓸 도리가 없다고 했다. 하도 잡죠. 집도 안 가리키고 내보고 올라오지 마라 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저 사람이 가만 보이겠네. 다른 사람 대화 죽어도 합니다. 못 믿어요.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큰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다행히 아빠가 다시 한번 나서보기로 했는데 아빠 왔어. 문 열어봐. 또다시 큰딸을 홀로 집에 두고
엄마와 작은 딸은 외출에 나선 듯 집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문 열어, 아빠. 그때 또다시 집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문 열어봐. 애타게 딸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혼잣말만 연신 중얼거릴 뿐 집안에 있는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때 마침 외출에서 돌아온 엄마, 그리고 집에 찾아온 아빠를 보자 엄마는 또다시 아빠를 저지하며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는데 얼마 보고 갔어? 문 열어, 지금 안 들어가. 얼마 보고 갔거든. 무슨 말 있어? 당신 마음 안 열면은 네 마음 좀 들어라. 이래 안 된다. 그렇게 실랑이 끝에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는가 싶더니 또다시 망설이듯 열려던 문을 다시 닫는 엄마. 무슨 냄새가? 니 왜 가라? 어쩌라고 나한테? 그럼 진짜 가라고 왜 열어? 내가 알아놨어? 그럼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들어선 집안. 그리고 그곳은 아빠 잘 듣고 잘 있으면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아.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어두컴컴한 집안에서 이불까지 뒤집어 쓴 채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아이가 있었다. 집안에만 갇혀 지낸다는 18살 큰딸 정아였다. 아빠 다 봐라. 아빠 모르나? 아빠 어디 아파? 아픈 데 없어. 이거 다리 부었잖아. 어디? 서 있어갖고 다리 지금 들지 못하잖아. 더욱 놀라운 건 무슨 영문인지 며칠째 서 있기만 한다는 딸. 그 때문에 다리가 퉁퉁 붓기까지 했다는데 하지만 그런 딸의 발을 살피려던 그때 들지 못하잖아. 하지 마. 아빠하고 가자. 어디 아프나? 병원 가자. 어? 하지 말라고 했어. 앉아봐. 어? 자꾸 말라고 했다. 앉아봐. 하지 말라고 했다. 아빠의 손길조차 강하게 거부하는 큰아이.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야, 같이 병원 가자. 아이, 데리고. 어? 둘이 가. 저 정없어. 바다가 좀 넘피게. 안 무상하나? 어? 그렇잖아. 진짜 깊이 생각해봐라. 나도 안 가니까. 앰뷸런스 불러라. 주의가. 주의가. 죽이면 내가 들어간다고 했지. 아니, 진짜 왜 그래요? 내가 할 테니까. 가요. 나가요. 하지 마라, 좀. 야, 죽이라. 너. 내가 알아서 해. 자. 내가 한다고 가. 그런 딸의 상태를 곁에서 보고도 끝까지 병원 치료에 대해선 완강한 엄마. 급기야 아빠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는데 게다가 현관문 앞에 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잊지 않고 엄마는 문까지 잠그고 있었다. 대체 엄마는 왜 이러는 걸까? 큰딸의 상태는 한눈에도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지만 그런 아이의 병원 치료조차 강하게 거부한 채 집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엄마. 대체 두 사람 사이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때는 직장 생활까지 할 정도로 매우 평범했다는 아내. 그런 아내마저 이상하게 변하게 됐던 이유에 대해 아빠는 SS팀을 다시 만나고서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아빠로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는 이야기. 내가 요즘 TV 보면 아마 그러면 이거 완전 울지가 완전 그 이야기는 바로 8년 전 가족에게 찾아온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등교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얘 친구가 부른다 하면서 저 오락회가 그래 따라갔대요. 친구가 여기 있다고. 그 딸에게 학원 계단 2층에서 성폭행을 당했는가 봐요. 큰딸의 나이 겨우 10살 때 아동 성범죄를 당했다는 것. 그
3, 4일 동안 모욕탕 가면 계속 씻고 막 절벽 막 이래요. 6학년 딱 들어가면서 2학기 때부터 중학교 전 그 사이 계속 그럴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지금까지. 실제로 아빠가 내민 큰 딸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엔 아이가 밝고 명랑한 성격에 스튜어디스가 꿈이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런데 늘 개근만 하던 아이가 정말 어느 순간부터 결석이 부쩍 늘더니 불안장애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 정말 아빠 말대로 아이에게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외상 역시 심했다는 아이. 여기 전에 받은 거 부인과는 있네요. 부인과 여기는 진료하는 지금도 남아있는 당시 아이의 진료 기록에선 실제로 안타까운 기록들이 확인되었는데, 하지만 치료나 이런 거를 하기가 좀 힘드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냥 지사면 이제 입 밖에 보기 다 일단 한마디 하지마. 당신 하면은 당신 내가 끝이다. 하지마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남다고. 집도 못 가고 기록 남다고. 당시 엄마의 강한 반대로 경찰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대신 엄마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아이가 제 손으로 빼곡히 써왔다는 공책엔 아이가 겪어온 정신적 혼란과 상처,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를 괴롭혀온 듯한 자괴감들이 치유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아이의 상태 역시 그날의 후유증이라고 믿고 있는 아빠. 내가 저는 정신적으로 좀 어떤 그 충격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그러기 전에는 되게 맹랑했어요. 딸아이가 어린 나이에 끔찍한 성범죄를 당했지만 행여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적극적인 치료와 가해자 처벌 대신 숨어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엄마. 문제는 그 사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큰딸의 상태였다. 한눈에도 심상치 않았던 아이의 상태가 성범죄의 후유증이라면 더더욱 빨리 엄마를 설득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다시 집을 찾았을 때 엄마는 또다시 어디론가 외출에 나서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부쩍 잦은 엄마의 외출, 그리고 그 곁엔 늘 작은 딸아이가 함께였는데 매일같이 대체 어딜 가는 걸까? 그런데 엄마와 작은 딸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인근 도서관.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 작은 딸아이는 엄마와 함께 도서관에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건 큰딸의 사건 이후 엄마가 작은 딸 역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 대신 엄마는 어딜 가나 작은 딸아이를 옆에 끼고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엄마가 그렇게 작은 딸을 직접 보호하고 나선 사이 큰딸은 집안에 혼자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빈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이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더 이상은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는 노릇. 엄마를 만나 설득을 해봐야 했다. 그런데 나한테 욕 먹고 싶냐? 니네? 어?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거친 말을 내뱉는 엄마. 내가 보호자인데 내가 신청을 안 했고 내가 해도 내가 알아서 해요. 병원에 가도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고 상태에 대한 걱정은 좀 스러우시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응? 아줌마들 하루 왼쪽에 하루 몇 시간씩 10시간씩 마트 같은 데서 서서 일하면 당연히 다리 부어요. 알아요? 아이 문제에 대해선 상관 말라는 엄마. 그리고 계속해서 젊은 것들이 확 그냥 싸가지 해버릴까 보다 그냥 흥분하지 마시고 저희가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냥 야, 너 나한테 어디 찾을래? 아니 그걸 하세요. 내가 오늘 한번 지원해서 내가 들어올까? 막말과 거친 행동까지 서슴지 않은 채 도움의 손길을 강하게 거부하고 나선 엄마는 급기야 죽이든 살리든 내가 알아서 해.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죽이면 나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아니요. 고소해.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하는 거다 이거 문제래. 더 이상의 대화도 아무런 도움도 원치 않는다며 서둘러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보호자가 도움은 물론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조차 완강히 거부하는 이상 보다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했다. 우선 큰딸의 지금 상태가 정말 성범죄의 후유증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했다.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해당 분야에서 누구보다 치료 경험이 풍부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런데 보통 그 사건을 회피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거나 그런 게 주예요. 이거는 막 현실 검증력이 깨지고 정서가 하나도 통제가 안 되고 막 퇴행을 하고 이쪽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상황은 성폭력 후유증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다른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많고 그 사건 자체가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상당한 스트레스, 어떤 원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증상이 설령 있었다 해도 더 악화시키거나 뭔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게 만든 하나의 촉발 역할, 이런 것들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이미 일반적인 후유증을 넘어서는 심각한 정신병적 징후를 보인다는 것. 문제는 세상에 자기가 혼자 맞서서 딸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태까지 이 상황을 대처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현재는 후유증에 가장 중요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딸의 상처를 차마 드러낼 수 없어 홀로 감당하려 했던 엄마. 그 잘못된 선택이 아이를 심각한 정신병적 징후로까지 더욱 몰아넣고 있는 듯하다는 것인데, 논의 결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이가 지금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라는 것. 이미 일반적인 후유증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병적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는 아이. 서둘러 아이의 치료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치료적인 접근을 좀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버님이 그런데 방법을 찾기 위해 다시 모인 자리. 상태 때문에 많이 막상 망설이고 나선 건 뜻밖에도 아빠였다.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일단 그동안 누구보다 딸의 치료를 원했던 아빠였지만 되는데 불안할 거예요. 우리가 하도 안 돼가 애를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집사람 알을 붙잡고 안 나지. 그러게 집사람이 자해를 할까 싶어가. 엄마도 병원에 행여 아내 역시 잘못될까 걱정이 된다는 아빠. 오늘 내가 더 오늘 만나서 설득 한번 해보고. 결국 아빠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엄마를 한 번 더 설득해보겠다고 했다. 아빠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엄마와 작은 딸은 또다시 집을 비운 상태. 하지만 결심을 단단히 한 듯 아빠는 열쇠까지 준비해와 이내 집 안으로 들어섰다. 한낮에도 어두컴컴한 집안. 또다시 홀로 우두커니 있는 아이가 보였다. 그런데 오늘은 앉아있네요. 온종일 서 있다는 아이가 다행히도 앉아있는 것. 하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발의 상태를 살펴보자. 이렇게 부숴.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던 걸까. 여전히 발은 퉁퉁 부은 상태였다. 발이 왜 이래 벗어? 한번 병원 가자. 빨리. 그 모습이 안타까워 보듬는 아빠의 손길마저 또다시 거부하는 딸아이. 한때는 둘도 없이 다정했던 부녀지간이었지만 너무도 변해버린 아이를 아빠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저 어떻게 해? 또 써가 있어? 또 써가 있어? 그때 앉아. 다행히 아이는 아빠의 말을 듣는가 싶었지만 잠시 후 시켜 나가. 나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가. 그냥 가요? 얼른. 급기야 나가라고 소리까지 치는 아이. 그러더니 아이는 또다시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연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기 주문을 외우듯 아이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읊조렸다. 나한테 나오고 이게 좋아? 밖에 안 나오고. 어? 그런 딸이 답답한 듯 아빠는 말도 시켜보고 만류도 해보지만 아이의 혼잣말은 멈출 줄 몰랐다. 오히려 아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이는 더욱 거칠게 반응했는데,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소리를 내뱉는 아이. 저 구해주세요.
제 동생 지켜주세요. 저희 지켜주세요. 저 구해주세요. 엄마 제 동생 지켜주세요. 자신과 동생 그리고 엄마를 지켜달라는 아이의 기도. 그건 어쩌면 온전치 못한 정신 속에서도 아이가 끝까지 놓을 수 없었던 말인 듯 했지만 새 모녀가 숨어 살다시피 한 집안 그곳에서 아이의 기도를 듣는 건 곰팡이와 수북한 먼지 그리고 아이의 분노가 남겨놓은 듯한 흔적들 뿐이었다. 지금 몇 살이에요? 잡지 마요. 빨리 나가. 나갈까? 빨리 나가. 다 나가! 마음의 문까지 단단히 닫혀버린 듯한 아이. 하지만 사람을 강하게 거부하다가도 엄마 제 동생 지켜주세요. 저희 지켜주세요. 저 구해주세요. 엄마 제 동생 지켜주세요. 빈집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 아이의 기도. 이제는 누군가 그 기도에 손을 내밀어 주어야 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엄마의 설득을 미룰 수 없는 상황. 잠시 후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저래가 그 늙어가. 안 되게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나한테. 뭘 어떻게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번 역시 그대로 돌아서고 마는 걸까? 하지만 아빠의 오랜 설득이 이어진 끝에 다행히 조금 마음을 연 듯한 엄마는 제작진 역시도 만나보겠다고 했다. 우려와는 달리 정말 제작진을 보고도 자리를 뜨지 않는 엄마. 순순히 대화에 응하는가 싶었는데 근데 어머니 생각하실 때 그 따님이 병원에 갈 그런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지금 남의 집 가정 문제 제가 말씀드릴 이유 없죠. 지금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남의 가정사에 상관 말라는 엄마. 아이가 서 있다면서요 계속해서. 지금 며칠이 서 있나? 잠을 안 자 그러면 누워서 안 자? 아니요. 지금 뭘 하십니까? 지금? 예? 지금 뭐를 하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안 한다고 했죠? 내 자식한테 지금 이제 미성년자예요. 제 말씀 저한테 지금 권리가 있어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변함없는 엄마의 태도 너무도 확고해 보였다. 게다가 이름이 아프다고 그랬나? 아, 예. 친구 있어 동네? 그러면 그 밖에 나가서 노는 일은 거의 없겠네? 밖에 나가서 놀아? 꼭 놀아야만 되나요? 예? 꼭 놀아야만 되나요? 야, 상담 안 한다고 지금 상담 계속하고 있어. 작은 딸과의 대화마저 막아선 채 급기야 일어서는 엄마. 그런 엄마를 작은 딸 역시 말없이 따르고 있었다. 벌써 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가족 전체를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날의 사건. 그 끔찍한 기억에 고스란히 혼자 맞서고 있는 큰딸은 물론 지나칠 만큼 강박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경계하는 엄마. 그리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채 엄마 외에 다른 사람과는 일절 접촉조차 하지 않는 작은 딸과 수년간 무기력하게 애만 태우며 제자리를 잃어버린 아빠까지. 끔찍한 아동 성범죄 이후 함께 수렁에 빠져버린 가족 전체를 도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가족을 돕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엄마를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첫째 아이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둘째 아이도 엄마의 가치 판단이나 그릇된 믿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더 안 좋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나 방임 이런 수준 이상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엄마를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우선 제일 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성폭력 당하는 아이들이 우울증이 심각해지거나 했을 때 그런 공격성을 타인에게 풀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돌아가서 이제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큰딸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더 악화되는 과정 내지는 완화되는 과정 중에 자해나 자살 위험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라든지 동생이 이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각자 분리해서 그런 위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분리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엄마 역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 어머님이 경계심이 심하시니까 그 경계심을 가장 좀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힘들더라도 설득을 맨 처음엔 해보고 안 되면 강제 분리를 좀 해서 둘 다 일본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편 큰딸의 분리 과정은 더욱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아빠에 대해선 아버지도 어느 정도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관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그때 의료적으로 잘 개입을 했더라면 또 지금 이렇게 크게 또 그런 사건이 불거지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머니한테 어떤 큰 액션을 좀 취해서 빨리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또 추가적인 둘째아이의 사전 안대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논의 결과 현재 가족들은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황. 끝까지 엄마가 도움을 거부하면 강제 분리를 통해서라도 오랜 가족의 병적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 안전한 분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다. 엄마와 작은 딸은 또다시 집을 비운 상태였지만 다시 한 번의 논의 결과 어머님이 오셔서 또 애를 입원시키려고 하면 어머님 저항이 더 세셔가지고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마랑 같이 있을 때 데리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렇죠. 이 상황이 더 좋을 수 안전하고 좀 안심을 시키고 하면서 조금 설명은 그래도 혹시라도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엄마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하기엔 지금이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 아빠의 동의하에 그렇게 분리 절차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의 방문에도 이불에 고개까지 파묻고 꿈쩍도 하지 않는 아이. 그런 아이의 모습에 할 말을 잠시 잃은 듯한 전문의는 강아지랑 같이 있네. 선생님이 잠깐 우리 알겠어. 선생님이 잠깐만 우리 어디 아픈 데 없나 봐줘도 될까? 응? 괜찮아? 병원에 가자. 아버님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안전한 분리를 위해 지금은 무엇보다 아이가 자극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때. 그런 만큼 아이에 대한 설득은 전문의에게 맡기고 아빠는 잠시 집 밖으로 나가 있기로 했다. 지금의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다는 아빠는 집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골목에 서서 착잡한 마음을 애써 달래고 있었다.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조심. 그래. 괜찮아. 뭐가 더러워? 어떤 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깰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의 벽을 쳐놓은 듯한 아이. 아파. 아이는 그저 더럽다는 말을 반복하며 강하게 거부할 뿐 좀처럼 경계심을 풀 줄 몰랐다. 얘기하지 말까? 그만해라 건들지 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왔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아이. 급기야 안 돼. 아무리 저희들이 괜찮다, 너를 도와주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 외부 세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동안에 혼자 있었던 고립된 시간과 그리고 지금의 어떤 병적인 상태가 합쳐져서 더 저항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현실적인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뭐 설득이라든지 이해로 아이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내적으로 혼란스러워 있고 외부로부터 지금 철퇴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꺼내주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될 위급 상황. 전문의의 결정에 따라 아이의 분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으로 줄곧 집안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아이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안전하게 차량으로 옮겨졌는데 그런 딸을 보자 아빠도 안도한 듯 이내 차량에 올라탔다.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점 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아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힘겨운 첫 발을 그렇게 내딛고 있었는데 이어서 엄마와 작은 딸이 오길 기다려야 했다. 잠시 후 외출해서 돌아오는 듯한 두 사람. 서둘러 엄마를 만나봐야 했다. 그런데 하셨어요? 네. 경찰서 가요. 경찰서 가세요. 또다시 강렬하게 저항하고 나선 엄마. 어머니 그 병원에서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는 뭐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신청 안 했는데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무작위로 와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안 한다고 했지? 당신네들 다 10분쯤 내놔. 내가 확인할 거니까. 화나시는 건 이해 가는데요. 잠시만요 어머니. 그러면 딱 1분만요. 1분만. 1분만 잠깐 얘기해요. 네. 중요한 거는 상태가 지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상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도 인식은 하고 계시잖아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엄마는 급기야 말릴 새도 없이 놀라잖아요. 거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과거 딸에게 찾아왔던 피해 사실은 물론 현재의 심각성까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엄마. 안타깝게도 좀처럼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엄마의 상태 역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피해의식이 그냥 정상적인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망상 수준으로 좀 번지신 것 같고 자기를 좀 도와주거나 이렇게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굉장히 피해적으로 생각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제 내적으로 많이 혼란돼 있으신 것 같고 치료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스스로 치료에 나서게 할 방법은 없을까? 현장에서의 설득과 동시에 한편에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다. 액지를 내가 잠을 못 잤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크게 못 도왔어. 보기도 악한 딸이 정말 또 내가 볼 것도 없다고 딸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일 잘 살 거라고. 저건 승모들도 이모들도 잘 살지 잘 살 거라고 이랬던 딸이에요. 누구 보고 이해도 못해요. 엄마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며 왕래가 뜸해졌다는 칠순의 노모. 그런데 큰 소녀의 일도 까맣게 몰랐다는 노모는 더욱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왔다. 전혀 몰랐어요. 저게 놀길래 왜 저게 거치냐. 그게 엄마 사춘기가 와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저놈이 벌어서 6인가 갔어.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하루도 펴는 날이 없이 산 거예요. 눈물로만. 남편과의 잦은 불화로 우울증에 가까울 만큼 마음의 병이 깊었다는 엄마. 그 사연을 얘기하면 물론 제가 가정적으로 잘은 못했어요. 나도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했어요. 애들 보는 한테. 그건 제가 인정해요. 또 애 때문에도 의견 충돌이 생겨가 나는 보내자 안 보내자 이래가 또 서로 뚜드패고도 싸우고 아들 보는 앞에 그래 했거든요. 다 제 잘못이니까 그런 엄마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애쓴 건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였다고 했는데 두 딸은 엄마에겐 삶의 희망이자 전부였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 나 저 멀리 갈 거야. 나중에 이제 연락할게요. 아니 엄마 사람 보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상처 입었구나. 엄마 내 걱정 너무 하지 마. 아니야 나는 이윤이 바람대서 살아남을 거야. 이러면서 애들 때문에 또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토록 딸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강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것 역시 딸의 아픔 위에 자신의 상처까지 더해져서일까.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래서 거부하려 할수록 현실은 점점 더 엄마의 희망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잃어버린 거지 즐거움을. 결국
자신의 힘으론 지금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엄마를 정말로 도와주세요. 좀 부탁할게요. 우리 딸 정말로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딸을 꼭 좀 도와달라며 노모는 입원 치료에 동의서까지 작성해 주셨다. 노모의 동의서까지 받은 후 결국 엄마에 대해서도 병원행이 결정됐다. 우울증적인 증세를 넘어 과도한 피해망상까지 보인다는 엄마. 그런 문제는 우리 엄마 데려와요. 우리 엄마 아파서 병원에 갔어. 근데 엄마가 당연히 언니를 봐야지. 언니가 되게 힘들어하고 지금 가면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시간을 주자고 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듯 몹시 흥분한 둘째 아이.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다독여도 봤지만 선생님들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였어.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가자고 얘기를 드린 건데 엄마도 너무 힘들었다고요. 됐어요. 말하지 마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사실 동생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에도 사실 많은 영향이 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엄마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믿음이라던가 사회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엄마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아이가 많이 벗어났을 것이고요. 그 아이가 그 나이대에 누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놓치고 많은 희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니에게 찾아온 그날의 사건 이후 학교도 그만둔 채 엄마만 따라다녔던 아이. 엄마는 세상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쓰레기 얘기 들어가. 절대 나무 대화도 안 하고. 엄마가 죽으라면 죽으라는 지금까지 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몰랐지만 점점 병들어가는 언니와 그 옆에서 힘들어하는 엄마를 줄곧 지켜보며 심적으로 엄마와 하나가 되어 있었던 작은 아이. 아이의 저항 역시 상당했다. 저 혼자 갈 거예요. 여기 있는 다른 데가는 안 갈 거예요. 저 가져가지고 혼자 가요. 보다 더 큰 아이들도 만나보고 작은 아이들도 많이 만나봤거든. 그런데 처럼 힘든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어졌지만 엄마랑 언니랑 다 병원에 있고 아빠도 네가 병원에 같이 가길 원해. 전문가와의 오랜 상담과 설득에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아이. 결국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좀 더 주변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였는데 아이는 당분간 가까운 친척집에 머물며 안정부터 되찾도록 했다. 그 사이 병원에선 우선 큰딸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리 상태 좀 볼게요. 오랫동안 서 있는 이상 행동으로 퉁퉁 부은 다리와 발부터 살펴봤는데 우려와는 달리 큰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너무 오랫동안 서 있고 그래서 체일성 부종 같은 것들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주변으로 염증이나 다른 상처나 뭐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큰딸과 엄마는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우선 심신의 안정에 들어갔다. 엄마와 큰딸이 안정을 취하는 사이 다시 찾은 집엔 가족이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큰아이 곁을 지켜주며 유일한 친구이자 위로가 되줬던 강아지 역시 엄마와 큰딸이 모두 안정을 되찾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분간 다른 곳에서 보호를 시키기로 했다. 지금 주인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공포와 불안을 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심 어린 애정이랑 또 산책과 여러 가지의 관심도를 높여주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가장 먼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로 작은 딸에게서였다. 외갓집에서 보살핌을 받게 된 아이는 며칠 사이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다. 얼굴 표정 많이 좋아졌네. 선생님하고 눈도 마주치네. 그치, 처음에 선생님 봤을 때 눈 못 마주쳤잖아. 좀 낯설어서. 지금은? 좀 찾아볼 수 있어. 좀 찾아볼 수 있어?
지금 겪고 있는 이별이 엄마와 언니는 물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걸 아이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일까. 아이는 매일 조금씩 공부까지 시작했다고 했다. 교복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들 보면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거 보고 더 자극을 받아서 더 공부 열심히 해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행히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아이. 하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만큼은 달라진 게 없었다. 엄마가 어떨 때 많이 생각나? 엄마야? 모두. 안정을 위해 아직 면회가 안 되는 엄마. 그런 엄마에게 아이는 짧은 편지 한 장을 썼다. 엄마 나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나와. 하하하. 농담이고 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할머니 댁에서 잘 있으니까요. 엄마 힘내요. 사랑해요. 나 걱정하지 말고 힘내요. 이거 엄마가 갖다 주면 돼? 네.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 전해줄까?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가 잘 있어. 엄마를 먼저 걱정하고 위로하는 속 깊은 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 아이의 마음이 전해져 엄마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되찾길 소망해 보는데 엄마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엄마 잘 부탁한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전해줘? 그 사이 병원에선 큰딸과 엄마의 치료를 위해 전담 의료팀이 구성되고 각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치료 방향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다. 아동 성범죄의 피해 후유증과 더불어 정신병적 징후까지 보이고 있는 아이. 느낌이 병동에서 이렇게 스포일드 차일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애가 막 자기 맘대로 막 그대로 하려는 미술 치료나 어떤 게임이라든지 간단한 놀잇감, 그리고 얘가 그런 원초적인 거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끝에 아이에게는 본격적인 첫 치료가 시작됐다. 지금처럼 나빠지기 전 아이가 빼곡히 적어내려간 한 권의 노트. 그 속에서 아이는 이제 그만 악몽이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한편 엄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거는 보호자로서 입원해 있는 거라고 본인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환자가 아니다. 맨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정신병적인 증상은 아니었겠지만 우울하고 그런 증상에서 점차 이제 피해의식, 피해사고, 피해망상 수준까지 가면서 최근에는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까지도 좀 발전을 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약물 치료가 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는 보조적이고 아까처럼 관계 형성이라든가 지지적인 어떤 면담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하는 엄마는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행히 치료에 대한 저항감이 처음보다는 많이 누그러져 조만간 치료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 사이 더욱 다행인 건 작은 딸 역시 치료가 시작된 것. 많이 밝아지긴 했지만 아이에게도 치유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행복했었구나. 어떤 상황이든 밝다. 밝다. 맞아. 캔디처럼 잘 웃지? 힘들어도 웃고? 네. 스트레스 쌓여도요. 일단은 웃는 거는 마무리해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너무 자신의 감정을 많이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표현은 하지는 않는데 투사 검사라든지 그런 심리 검사를 통해서 살펴봤을 경우에 이제 내적인 불행감, 또 불만족감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라 지속적인 상담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회복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 그렇게 상담을 마친 아이는 혹시 선생님한테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 있어요. 그래. 언제요? 그리고 마침내 주치의의 허락으로 모녀의 면회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엄마의 상태를 고려 제작진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서로를 떠나보낸 후 며칠 만에 처음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 될 터였다.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갔던 엄마와 딸.
그래서 더더욱 엄마와 떨어지길 두려워했던 아이는 엄마와의 짧은 재회를 마치고 혼자 걸어 나왔는데 지금도 우네? 엄마 보니까 어땠어? 딱 처음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새 아이의 눈가엔 눈물이 촉촉이 맺혀 있었다. 그래도 엄마를 만나고 난 후 아이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다. 엄마 뭐라 그랬어? 나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마음이 처음보다 좀 편해진 것 같아. 마음이 좀 많이 놓아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큰딸이 어떤 극심한 불안감, 혼란감, 또 신체적인 어떤 무리인 상태에서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치료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면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엄마의 안정을 위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의료진과 아이를 통해 점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져 오는 엄마. 엄마가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디길 바라는 사이 아빠 역시 변화를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심리적 상담은 물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위한 교육도 병행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끝이 아니었다. 어린이를 노린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양이 살해된 곳에서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나타나듯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 성범죄. 그 잔혹성은 물론 발생 건수에서도 아동 성범죄는 지난 4년 동안 무려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조명됐듯 성범죄를 통해 아이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은 막대하다라는 말로도 채 설명하기 힘들 정도. 이를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적 노력들과 함께 사후 빠른 개입을 통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몰라서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성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뚜렷한 사건의 기억이 없어도 2차, 3차 피해가 사춘기 성인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꼭 초기에 잘 대응해 주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부모의 올바른 사후 대처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간과하기 쉬운 건 심리적 치료 부분. 이런 성폭력 후에 대처에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산부인과적이거나 외과적인 응급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인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한다든지 아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게 만든다든지 또 아이가 숨기게 한다든지 이런 심리적 태도를 초기에 가르쳐주면 후유증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되거든요. 하지만 정아의 경우 산부인과적인 치료만 했을 뿐 모든 초기 대응이 잘못되고 말았는데 지사하면 이제 입 밖에 이제 선풍기 달릴 때는 한마디 하지 마. 당신 하면은 당신 내가 없겠지다. 하지 마. 뭐만 계속 시켜요. 저 사람 이제 계속 애를 시키고. 이 씻김으로 통해서 아이들 성범죄나 이런 것들은 증거를 잡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모든 증거를 어머님이 다 씻어버린 거 그리고 자꾸 씻김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 자기에게 뭔가 부정적이고 어떤 오염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잘못 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집사람과 내가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부모님들이 막 나 때문에 싸우시는 걸 보면 아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을 했구나. 부모님이 나 때문에 싸우시는구나. 또 다른 또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 이 아이는 2중, 3중의 자기 죄책감, 자기 비난으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 그래 이사를 했어요. 내가 근데 6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전학했는 것 같아. 갑작스런 이사 그리고 전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너의 잘못은 없다는 걸 충분히 인지시켜주면서 아이한테 안심을 시켜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방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어느 정도 완전한 아이가 이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안타깝게도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치료를 받게 된 정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이제 치료진과의 어떤 만남, 접촉 자체를 다 거부를 했거든요.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는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혼자 이제 소변을 그 앉은 자리에서 본다든지 그런 아주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그런 아이에게도 변화는 찾아오고 있다고 했다. 예전처럼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지 않고 좀 편안하게 잠을 자고 다른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수고했어. 또 수고했어. 엄마 제 동생 지켜주세요. 저희 지켜주세요. 오랜 시간 서 있었던 것은 긴장증이라는 정신병에서 비롯된 증상. 하지만 조금씩 정상적인 행동의 패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아이는 혼잣말 역시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 정아에게도 희망이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 며칠 사이 정아에게선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에게 경계심이나 강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안 먹었어? 응? 뭐 만들 거야? 만들어봐.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자. 아빠 말 좀 들어봐. 그뿐만이 아니었다. 올라가고 싶어요? 여자분들 계시는 곳에 그래요. 거기로 가요. 밥도 먹고 싶어요. 삼겹 먹을까? 밥 먹으러 갈까? 대화가 가능해진 아이.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었다. 지금 몇 살이에요? 현실로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교수님 만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김 교수님? 교수님. 무슨 상황이에요? 소통을 시작했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닫아놓고 있는 것보다는 남을 인지하고 그리고 치료진을 좀 받아들이고 거기 밖에 치료진이 있다는 거를 알고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 나이 또래의 비슷한 친구들처럼 학교도 가고 사회생활도 하고 친구 관계도 좀 맺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거기에 아마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금처럼만 치료에 호전해 보인다면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도 가능하다는 정아. 그건 취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반갑고 또 고마운 소식이었다. 그런 아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전해줘야 할 반가운 소식은 무엇일까? 관찰이나 신상 공개 제도나 이런 것들, CCTV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가해자 교육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의 보호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됩니다.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를 한다는 거는 아이의 영혼과 아이의 삶과 그 가족을 다 파괴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 아동성폭력이 신고가 되면 심리적인 응급정치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까지는 가르쳐주는 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스튜어디스가 꿈이었던 정아. 주변의 많은 노력과 도움으로 아이가 다시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긴급출동 SOS24에서는 아동을 방치 혹은 잘 돌보지 않는 어린이집을 알고 계신 보육교사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선배나 교사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나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잘못되진 않았을까, 자살이나 하지 않았을까, 그런 놈이 얘를 죽이지는 않았을까, 살해는 안 했을까, 이런 마음까지 여러 가지 많이 막 들어가고 이랬어요. 현지만 두고 나간다고 그래놓고 없어진 거죠. 통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내 가슴에서 엉덩이가 부러질까? 얼마나 이 못난 얘기를 원망하고 미워했을까?